어저께 뜨끈뜨끈하게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다 보다 해가지고 정부에서도 한바탕 국민들도 그랬고요. 이제 일기 신도시에 계신 도시민들도 그랬고 불협화음이라든지 뭐 문제가 많았었죠. 분쟁도 좀 있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중요한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어저께 보도 자료가 나왔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제 삽을 뜰 수는 우리 지금 현 임기에 내에서는 삽을 뜨는 것까지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연필 정도는 들었다. 연필 정도는 들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모르겠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우선 그래도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 방송을 젊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당장 바뀔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얘기 들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그래도. 왜 희망적인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있고 왜 괜찮을 것 같은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런 변화 가운데 체크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거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한번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눌게요. 잠시만요. 자, 들어갑니다. 네, 보도자료 해가지고 어저께 따끈따끈하게 나온 자료고요. 질서 있고 체계적인 광역 정비를 위한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발표 해가지고 드디어 부랴부랴 나왔는데요. 정말 속이 탔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내년에 총선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또 이제 일기 신도시에 계신 분들이 벌써 100만이 넘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마음을 휘어잡지 못하면 또 이제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아마 지금 이제 여기에 부합되게끔 움직이려고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좀 자세하게 알고 갈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 해가지고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원래 이제 30년이 지나야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청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죠? 신청이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통과를 해야지 또 가능하고 이랬던 건데 자, 이게 30년이 아닌 뭐라 그래요?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그죠? 그러니까 20년만 넘어도 진행하겠다는 얘기예요. 나쁘지 않죠? 왜냐면 이 지역 자체가 지금 신도시급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래도 일기 신도시 살기 나쁘진 않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노후도가 심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뒤집어 엎자. 자, 그 얘기죠. 사실 이것도 사실 이렇게까지 지금 진행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충분히 아직은 살만한데 이게 이제 지난 정권 때 이제 당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한다고 했는데 안 하면 안 되잖아,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어떻게 이제 제 생각엔 그래요. 뭐 총선 때까지 어떻게 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반발이 또 심해져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괜히 공감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제 추측입니다. 어쨌든 이게 뭐 어부질이라 그래야 될까요? 어쨌든 이게 진행이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상황입니다. 30년인 것도 그러니까 20년 좀 안 됐어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거 뭐 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택지지구를 분할하여 개발한 경우를 고려하여 시행령을 통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 제곱미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접의 합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요런 데 많거든요. 일기 신도시 중에 요런 거 좀 애매한데 100만 제곱미터 부합되지 않은 여러 애매한 데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많죠. 뭐 어디 있어요? 부천에도 있고 평촌도 있고 뭐 일산도 있고 분당도 있고 삼본도 있고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죠? 네.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구도심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 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희소식이죠.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요런 데가 오히려 일기 신도시 안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걸 갖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같이 묶어가지고 개발되게 되면 굉장히 혜택을 받는 거죠. 요런 까지 같이 한번 눈여겨보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 방침 및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해서 예, 이제 누가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속도라든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기본 방침은 이제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지만 기본 계획은 지자체에서도 투트랙으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서 얼른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그죠? 예, 요게 이제 또 흐지부지 또 지자체에 맡겨버리면은 예, 저기 할 수 있는데 나쁘지 않다. 아. 그리고 계속해서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 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뭐 이건 항상 했던 얘기죠. 근데 요게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예요? 이주단지 조성. 이주단지를 조성한대요. 왜냐면 보통 그 신도시에 이제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몰려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이들이 어디 멀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처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어디 주변에 또 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선정되어진 3기 신도시를 뭐 활용하겠다. 아니면 무슨 모듈 주택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임시로 살 수 있게 하겠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예, 이주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을 말한다. 예, 이렇게 특별 정비 구역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신경 쓰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잠시 머무를 것도.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 그럼 1기 신도시에 계신 분들이 잠깐 이주를 할 거 아니에요. 어딘가로. 그러면은 그 이주 세력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어마어마하게 또 상승할 겁니다. 뭐 월세, 전세, 뭐 이런 물량도 예, 쏙 들어갈 거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주를 해 오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그 이주 단지에 있는 곳들이 가치가 괜찮을까요? 예.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사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때 그거 사면 큰일 나요. 그 이주 왔었던 세력이 다시 신도시로 다시 이제 예, 특별 신도시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초토화되는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 시기가 되면 그러한 고민까지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건폐율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 건축 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 사항이 부여되며 그죠? 자, 뭐라 그랬어요? 한 500%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용적률을 500%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어 이제 지금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용적률이 보통 몇 프로예요? 200% 한단 말이야. 198% 막 이래요. 네, 근데 500%야. 500%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도 대박인데 건폐율도 지금 완화를 손보려고 하고 있어요. 건폐율. 용적률은 위로 올라가는 거고 건폐율은 옆으로 넓어지는 거죠. 네. 이것까지도 손을 본다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은 세대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사업성이 좋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떠올라야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죠. 예. 호갱노로 가면 볼 수 있다고. 바로 요 사진입니다. 기억나세요? 거기 보면 용적률 같은 게 표시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몇 프로야 나오죠? 이게 지금 옆 근처에 있어서 가치가 나쁘지 않은데 얘는 183%고 얘는 129%야. 이런 거 사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런 거. 그러니까 자, 이런 거 살고 있어도 좋은데 개중에 요런 걸 바라보면 가격이 비슷하고 막 이러면 이런 걸 사야 된다니까요. 사업성이 훨씬 더 좋겠죠. 이것도 좋은 거지만 이건 더 좋은 거 아니야. 여기 옆에 어디 있어 그때 95% 이거 내 사진 때문에 안 보이네. 이 오른쪽 모서 발산중학교 길 건너 여기 있는 아파트는 용적률이 95%야. 95%. 여기서 500%라도 된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나 좋아지겠나. 그죠? 예. 그래도 살 수 있으면 95% 사야 돼. 129% 사야 돼. 129% 사야지. 129%. 주염력이 여기 있잖여. 예? 그죠? 그래요, 여러분. 어쨌든 뭐 다 다 얘기하자니 여러분도 헷갈릴 거고 예, 이렇게 포인트만 좀 잡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제 뜨끈뜨끈하게 발표된 너무 중요한 자료입니다. 원칙적으로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 등을 주도하되 국가에서도 관계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구역 지정, 계획 수립 인허가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 뭐라고요? 국가에서도 관계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대요. 여러분,
이거 지금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이거 지금 안 했다가는 그냥 난리 날 것 같아. 예. 자, 아마 국가에서 자, 이렇게까지 얘기한 경우가 제가 별로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을 이렇게 투자하면서 별로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상황이니만큼 예, 이 원희룡 예, 장관님 입장에서도 예, 지금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서 이 보도 자료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요 또 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뭐 그냥 좀 건물이 짱짱해도 다 그냥 진행하는 거, 기왕 하는 거 전부 다 그냥 진행하겠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그냥 뭐 헬리오시티처럼 9,500세대, 뭐 둔촌주공처럼 10,000세대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기가 세대수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죠? 예, 몇십 배잖아요, 몇십 배. 이게 30만 호가 넘나 그럴 거예요. 이게 뒤집어질 건데, 지금 우리의 기술력으로 얼마나 멋진 도시로 변할까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아마 스카이라인으로는 다 연결될지도 몰라요. 진짜 멋있게. 그리고 드론이 착륙할 수 있는 그런 착륙장은 다 아마 생길 것 같고, 진짜 어마어마한 도시로, 미래 도시로 변할 것 같아. 진짜로. 이 안에서 뭐 놀이동산부터 뭐부터 다 정말 없는 게 일자리며 뭐며 지금은 어때요? 일자리 있어 없어? 없어요. 예. 주거하고 어떤 뭐 그냥 공원이랑 뭐 학원가 그냥 엄마들 애들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만 있는 거지. 사실 아빠들은 다 서울로 출근하고 있잖아. 응? 판교로 출근하고 아빠들은 다 일자리로 다른 데로 출근. 근데 지금 우리 2040 도시계획에도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 자체 내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복합 도시로 개발하게 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당장 개발될 것도 아니고 이게 한다 해도 아마 10년 후가 되지 않을까? 7년 후 뭐 이렇게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얼마나 잘 지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 몇천 세대 수준이 아니라 만 세대 수준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규모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멋지게 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리고요. 계속해서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 건축 규제 완화 해가지고 네, 자족 기능 강화와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이제 방금 제가 얘기한 그런 내용들이죠.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주택 10만 호 공급 기반 마련이라는 그러니까 추가로 10만 호가 더 나올 수 있게 공급 기반 마련이라는 공약사항 실현 등을 위해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 종상향이 뭐예요? 얼마 전에도 강의 드렸었죠. 아침만 굴문 경매에서. 이게 입지가 좋은데 사람들이 자꾸 몰리는데 종이 낮으면 그만큼 많은 세대수를 채워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 더 많이 채워넣게끔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 그랬죠. 그 분위기가 바로 종상향인 거예요. 용도 지역을 상향해 주는 거죠. 아까는 건폐율 용적률을 얘기한 거고요. 이거는 용도 지역을 얘기한 거예요. 2종이었으면 3종으로 늘려주고 준주거로 늘려준다. 1종이었으면 2종으로 늘려주겠다. 준주거였으면 여기가 너무 많이 사람들이 몰리는데 교통요건도 좋아지고 상업지역으로 바꿔줄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예? 자, 이런 것들로 완화되며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예, 나쁘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그 종으로 있지 않는다고. 미래의 가치가 있고 인구가 자꾸 몰리는 지역들은 특히 성장관리 권역들, 이런 곳들은 어때요? 자꾸 종상향을 시켜줘서 그 지역이 재건축을 해도 사업성이 있게끔 그래야지 주민들이 동의가 일어나고 오래된 도심이 새 도심으로 자꾸 변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체적으로도 움직이고 국가적으로도 움직여서 우리나라를 더 이렇게 멋지게 만들게 하는 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잠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분당 신도시를 아실 텐데요. 분당에 가보면 그 연립주택 용지들이 있어요. 아세요? 아파트 단지들이 막 15층짜리가 막 질비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한 2층짜리 빌라 연립주택, 3층짜리 연립주택 이런 거 막 몰려 있는데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보면 무슨 생각 드셨어요? 여기 분당 위치 너무 좋다, 여기 한적하고. 근데 여기를 나중에 아파트로 지으면 되게 좋겠다. 야, 이거 사업성 되게 좋다. 이런 빌라 사야 되나? 이런 고민 해본 적 없나요, 여러분? 분당에 그런데 되게 많거든요? 근데요, 그거를 왜 아파트로 못 지었을까요? 그게 건폐율 용적률이 안 나와요. 왜? 일반 주거지역이었거든. 예?
그렇게 아파트로 지으려면 거기가 3종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거기가 1종 일반 주거지역이어서 부시고 다시 지어봤자 별로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세대수가 1대1로 그냥 똑같이 그냥 그렇게 새 걸로 지어가지고 사는 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주민들 입장에서 그 지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번에 바뀌었단 말이야. 이거 언제 바뀌었어요? 2월 6일에 그저께 바뀌었어. 그저께.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 바뀌었어. 상향시켜줬단 말이에요. 성남시에서. 예? 그럼 사업성이 있어 없어? 사업성이 있지. 아파트는 아니어도 지금 원래 사는 세대수에서 일반 물량 그 정도 곱하기 2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1.5 정도 되려나? 사업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어도 되는 거지 이제. 나쁘지 않죠. 예, 바람이 있다면 3종으로 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연립도 여러분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이런 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몰랐던 거지. 그러면 이런 연립을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렇게 이종으로 바뀌었는지 알까 모르겠네. 그저께 바뀌었으니까. 이런 걸 지금 낼름 살면 얼마나 좋아. 예? 모르니까 그분들은 그렇죠. 우리끼리 이런 데 막 변화하고 있는 사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기사를 보면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부동산에 발빠르게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제가 알려주잖아. 매일매일 이렇게 얼마나 친절해. 예? 예? 친절한 성재씨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자, 어쨌든 죄송합니다. 까불었네요. 자, 요런 소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어제 급하게 제가 준비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봤어요. 제가 이거를 어제 발표한 거를. 자, 그래서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드려야죠. 예. 또한 일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 도시의 직주 근접, 고밀, 복합개발 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 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 안 할 수가 없죠. 특별정비구역을 국토계획법상 입지규제 최소화 구역, 이런 거 오랜만에 들으셨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고밀도로 공간이 좁아도 굉장히 높게 지게 해주겠다는 거죠. 굉장히 효율적으로 도시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콩 느낌을 기억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그 부산에 가면은 그 우리 어디야? 그 마닐라베이인가? 더베이 101. 더베이 101 아시죠? 더베이 101 아세요? 거기 2층에 대도식당 있고 1층에 카페테리아 있고 막 거기 요트 탈 수 있잖아요. 응? 그게 막 이렇게 바다 갔다 오면서 이렇게 거기서 그 더베이 101에서 딱 그 우리 부산 해운대를 바라보면 어때? 막 진짜 막 100층짜리 같은 게 막 이렇게 멋지게 막 황금 빌딩도 있잖아. 황금색. 이거 중국도 아니고 말이야. 황금색 빌딩 있잖아요. 황금색 빌딩. 홍콩 느낌 예? 그런 느낌적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충분히 변화할 수 있도록 특별 정비 구역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여러분 요거 굉장히 멋지게 변할 것 같아요. 진짜로 진행되면. 자,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하여 현행 15% 이내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뭐예요? 뼈대는 놔두고 이제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건데 옛날에 리모델링은 별로 그냥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짓는 리모델링은 완전히 새 아파트로 변신하죠. 근데 그게 현행은 한 15% 정도 증가였는데 이거를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어요. 더 사업성 있게 해주겠대.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그 와중에 이렇게 진행하는 단지가 있게 되더라도 전혀 슬퍼할 필요 없어요. 사업성이 굉장히 이래나 저러나 굉장히 일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것들은 굉장히 사업성으로 혜택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겠다.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네요. 네, 또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하여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네, 요거는 이제 매일매일 얘기했던 내용이죠. 또 사업을 촉진하고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다. 뭐 예를 들어서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조합원들 입장에서 추가로 이렇게 내는 비용들도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다. 그러니까 부담을 덜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죠. 뭐 나쁜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이주대책 수립 공공기여. 자, 일기 신도시의 경우 5년 사이에 92년도, 96년도에 이제 그때 이제 다들 지어졌단 말이에요. 이때 그냥 부동산이 그냥 가격이 꽉 잡혔죠, 여러분. 꽉 잡혔습니다.
예, 92년, 96년 사이에 주택 공급이 대부분 이루어져 재건축 시기가 일시에 도래하는 바,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와 주택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이주재택 수립이 필요하다. 예, 체계적인 이주재택 수립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예, 뭐라고 나오죠? 추가로 보면 이번 특별법에서는 그간 사업 시행자의 몫이었던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보통은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의 몫이었는데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하였다. 규정했어요. 야, 자, 이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게 왜냐면 이렇게 대규모로 하면 전세라든지 월세 구하기가 이제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잠깐 나 살으려고 갔는데 난리 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또 이제 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부동산 이슈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하였다. 요건 확실히 보완된 상태에서 아마 3기 신도시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잠깐, 나중에는 이제 LH 임대 아파트로 진행이 될 거지만 우선적으로는 이제 모듈 주택식으로 그 외가 지역에 개발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선 뭘 풀어야 돼? 그린벨트를 또 풀어야 돼. 에?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에. 3기 신도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과연 쉬울까 싶기도 하고요. 왜냐면 대규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주한다는데 이 사람들이 다 유지해버리면 진짜 3기 신도시에 들어오는 사람도 어떡하라고. 현실적으로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주변에 또 애매한 걸 풀어야 돼. 그러나 장기적으로 LH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게, 정부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게 임대주택으로 나중에 또 이제 싹 바꾸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근처에 있는 또 새로운 땅들을 또 택지를 조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 누구야?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제가 얘기했죠. 그치, 부자 보고서에서 얘기했잖아요. 10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에서 20%밖에 안 된다니까요. 나머지 80%를 뭐에다 투자한다고? 빌딩, 토지, 창고, 공장 이런 데 투자한다잖아요. 진짜 큰 돈 벌려면 땅을 사야 된다니까. 근데 이제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모르니까 또 안 사진다니까, 이게 또. 자, 그 얘기 나중에 하시고 또, 죄송합니다. 생방송이라면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국토부는 기본 방침을 통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기본 계획에서 이주대책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네, 요렇게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뭐 그냥 국토부에서 지시하는데 뭐 지자체 담당자도 열심히 또 움직여야 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구나. 아주 뭐 희망적인 내용들입니다. 뭐 요렇게 해서 내용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일단은 뭐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인데요. 요거까지 보고 얘기할게요. 자, 현황, 지금 신도시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학교 있고 주택 있고 공원 있고 그냥 요게 다 요런 분위기에 다 지금 신도시가 일자리가 없어요. 그때 당시 1기 신도시는 그런 것까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한다고? 공동주택, 근린생활권 중심 고밀 융 복합 개발. 큰 빌딩 상업, 이 빨간색이 뭐야? 이 상업지역인 거지. 슈퍼 블록 단위 커뮤니티 공간 재구성, 이 커뮤니티 시설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여긴 주택에 있는 분들이 아파트에 있는 그냥 간단한 커뮤니티가 아니라 진짜 어떤 효율적인 진짜 누구나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을 재구성해서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린생활권 도시 서비스 공급, 공동주택도 있고요. 학교 재배치를 통한 공동주택 밀도 상향. 지금 학교 위치가 애매하게 듬성듬성 막 가 있거든요. 그거를 재배치를 통해 가지고 공동주택을 밀도를 상향시키겠대요. 굉장히 이제 멋지게 바뀌겠죠. 여기 안에도 일자리가 막 생길 거란 말이에요. 자, 일자리가 막 생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외부에서도 일로 온다니까, 일로 출근을 한다니까요. 여기 일산에 있는 사람이, 분당에 있는 사람이 판교로 출근하고 서울로 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 강남으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자체 내에서도 출근하는 인구가 이제 많아진다니까요. 그럼 이쪽으로도 여기 약간 외곽에 있는 파주에서도 일로 출근하고, 위에 연천에서도 일로 출근하고 막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겠죠, 일산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더 원래 몰리던 인원에서 출퇴근 시간에도 더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는 더 많이 올라가겠죠. 이해되시나요? 이제는 옛날에는 이 일산에서도 다 서울로 출근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급할 수 있게끔 배드타운이 아니라 무슨 타운이야?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이렇게 바뀐다고. 지금은 어때요? 지하철역이 있는데 여기 있어도 뭐가 일자리가 없어.
공동주택하고 학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바꾸겠다고요? 여기 있는 곳에 역세권 중심의 복합개발.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학원가도 중요한데 좋은데 예, 정말로 이렇게 뒤집어지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역을 중심으로 있는 요렇게 아까 제가 보여준 거 용적률 128% 봤죠? 그런 아파트가 이제 뭘로 바뀔 거야? 이렇게 주상복합 이런 걸로 바뀐다니까. 상업지로 바뀌면서 거기가 뒤집어질 거란 말이야. 그런데 가까운데. 지금은 주거지역인데 이렇게 될까 안 될까? 될 거지. 그 와중에도 기왕이면 이런 거 사야겠죠. 이해되시나요? 이 지하철을 옮길 수는 없잖아. 이걸 옮길 수는 없잖아요. 예? 이미 다 뚫어놨는데. 그래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오케이 이 멘토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는데 자 중요한 거는 지금 물론 많이 떨어졌다지만 예, 지금 뭐 가격도 꽤 비싸고 난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당장 이런 게 발표됐다고 지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민심 달래기용이죠.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발표는 했는데요. 근데요. 이번에 삽을 못 든다고 예,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예, 삽을 못 들지언정 연필은 그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어때요? 다음 정권이 오게 되면 이걸 안 할까요? 예, 이걸 안 했다가는 예, 난리 날 텐데 예, 일기 신도시에 계신 분들 더 난리 날 텐데요. 예? 그럼 그 화살이 다 그 당으로 돌아가겠죠. 예, 누가 되더라도 이거는 이렇게까지 왔는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언젠가는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될 것 같은데 그게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거에 대한 뭐 어떤 확신은 없는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상황 가운데 반드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 음,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는 걸쳐놔야겠구나. 예. 이게 꼭 뭐 용적률 뭐 좋은 거 그 와중에 자금력이 있다면 그런 걸 찾아서 가야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시라면 그래도 전세가하고 왜냐면 좀 네임밸류가 있고 인기 있는 아파트 쪽은 좀 비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와중에 인기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 또 좀 인기가 좀 가격대가 낮은 도심도 있잖아요. 일기 신도심들. 예. 이제 일기 신도시라고 말하기도 뭐하죠. 어쨌든 예, 그런데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전세가하고 차이가 많이 안 나면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이 하나 보유하고 있으면 어떨까? 예. 뭐 많이는 아니어도 하나 정도는 투자해두고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냥.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뭐 이런 게 발표됐다고 막 지금 막 부동산이 뭐 일기 신도시가 막 오르고 이건 어려워요. 이건 지금 당장 어려운 거기 때문에 천천히 이 시장을 지켜보면서 이게 되긴 될 것 같아요. 근데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되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하나, 저 지방에 계신 분들도 하나 넣어두시면 어떨까? 예, 이런 제안을 여러분께 드려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가지고 있으면서, 시세가 오르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습니까? 여기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오르는 가격이 또, 이 꽤 많이 오르잖아요. 몇 억은 벌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런 게. 그죠? 이런 걸 한번 그림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판교 신도시 너무 좋죠? 옆에 백화점도 있고, 일자리도 많고, 또, 아파트도, 예, 뭐, 요즘 아파트에 비하면 굉장히 좋진 않지만, 그래도 예, 분당보다는 완전 신도시잖아요. 그죠? 근데요, 자, 분당이 만약에 이렇게 뒤집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판교에 있는 아파트는 완전 구도심이 될 거예요. 분당에 있는 아파트는 너무나도 멋지고 화려한 도시로 변할 겁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들 분당 살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일까요?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 가격 하겠죠. 이해되시죠? 예, 도시는 항상 변하고요. 옛날의 신도시는 오늘의 구도심이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강북은 옛날에 서울의 중심이었어요. 강남이 생기면서 강북은 저 멀리 날아가게 됐죠. 예, 여러분, 도시는 변화하고 있고요. 그 변화의 시기에 우리는 가만히 그곳에 장인 정신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경매물건, 공매물건으로 유심히 그런 일기 신도시들 보시면서 요거 내가 전세가 해가지고 얼마 안 묶이네. 요런 것들은 과감하게 지금 여러분들 낙찰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분 어저께
네, 발빠르게 올라온 보도자료 여러분들께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께 먼저 속보로 안내 드립니다. 많은 여러분들 인사이트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집어지기 전에 시작해야 함 까망이님, 네, 아이마미님, 요즘 발표의 특징, 각종 마스터 플랜 짜놓으시오, 언젠가 할게. 그러니까요. 그죠? 분당 가자! 예, 유경자님께서. 네, 일기 신도시 미리 기대되네요. 네, 고여있지 말고 흘리자. 네, 맞습니다. 네. 밀도 사양된 곳에서 살고 싶지는 않은 제이스케이님, 그러니까요. 네. 반타쿠타님, 그래도, 잠깐만요. 영상이 끊긴 거 아니죠? 네. 네, 소연이님, 실시간 고급 정보들을 풀어주시는 주변, 다시 한번 눌러보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희망적인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네요. 지원조님, 네. 샤준이 행복한 날 되시래요. 네, 그쵸. 네, 이주대책까지 국가가 개입하면, 그쵸. 그래요, 여러분들. 네, 김병국님, 분당 무슨 동이지요? 분당이요? 많잖아요. 너무 많죠? 네, 신상진 성남시장님 최고. 그래요? 네, 그렇군요. 좋은 예감 분당, 우리 분당, 저기 누구야, 좋은 예감 분당님이 분당에 사시거든요. 우리 회원님이신데. 그래가지고, 시장님이 최고래요. 그래요, 여러분들. 훌륭하십니다. 또 많은 분들이 서로 간에 인사 나누셨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 예, 지금 현재 일기 신도시에 계시다면, 지금 이런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휘말리지 마시고,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이게 뭐 소규모 개발이 아니고 대규모 개발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굉장히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 비우고, 예, 이렇게 투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 중에 저 지방에 계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흘려듣지 말고, 예, 한번 고민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침 방송에서 매일 이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 눈여겨보시다가 잊어버리고 놔둘 만한 것들 하나씩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포큐&A 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